우리가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막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아주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정학적 위기가 빵 터지면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진다. 그래서 주식을 막 던지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숨는다. 이런 거요. 그렇죠. 반대로 평화가 찾아오면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고요. 아주 깔끔한 공식이죠. 네, 작용과 반작용이 명확한 물리학 공식 같은 건데 2026년 4월 17일 오늘 시장 브리핑 자료를 제가 꼼꼼히 뜯어보니까요. 그 오래된 교과서를 그냥 통째로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움직임이 좀 많이 귀괴하긴 했죠. 맞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막 쏟아지는 뉴스 다 챙겨보기 벅차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자료를 샅샅이 파헤쳐서 핵심만 떠먹여드리는 심층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쟁의 공포랑 평화의 희망이 막 동시에 터져 나오는데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기술주는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데 똑같은 AI 테마의 다른 주식은 곤두박질 치고요. 한마디로 불안함 속에서 막 환호가 터져 나오는 귀괴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해체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볼 건 이 모순의 진원지, FICC 시장과 거시경제입니다. 이게 브리핑 자료 첫 장부터 엄청난 모순이 등장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랑 이란 봉쇄 우려 때문에 장중에 국제 유가, WTI가 무려 8%나 폭등을 했어요. 8%요? 하루 만에요? 네, 엄청난 발작이죠. 물론 지금은 상승폭을 좀 반납해서 64달러 89센트? 그러니까 한 2달러 62센트 정도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장중 8% 급등은 진짜 공포 그 자체잖아요. 게다가 전통적인 피난처인 금값도 4주 연속 올라서 어느새 92달러 선을 뚫어버렸고. 맞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죠.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유가가 8%나 치솟을 정도로 지정학적 공포가 극심했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유럽 증시, 그러니까 독일 DX 지수는 0.80%가 올랐단 말이죠. 네, 상승 마감했죠. 자료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휴전 합의, 그리고 이란 평화협상 기대감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공포 때문에 기름값은 폭등하고 평화 때문에 주식은 오른다. 이거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두 자산이 소화하는 시간의 지평,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아, 타임라인이 다르다. 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이슈를 매우 날카롭지만 그냥 짧게 지나가는 번개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유가가 8% 올랐다가 64달러 선으로 훅 가라앉은 것도 이거 공급망을 잠깐 흔들 순 있어도 영구적으로 파괴하진 못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끝낸 거죠. 반면에 휴전 합의 같은 거는요? 그 이스라엘이나 레바논 휴전, 이란 대화 같은 건 일회성 날씨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기후변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럽 증시가 오른 건 이 중장기적인 기후 쪽에 아주 묵직하게 베팅을 걸었다는 뜻이고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발작에는 원자재가 반응을 하고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배는 저 멀리 보이는 평화라는 등대를 향해서 이미 뱃머리를 돌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해보 지표를 보면 흥미롭게도 국내외 양쪽에서 모두 미세한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가요? 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극단적인 쏠림이 한계치에 도달한 거죠. 이제 공포 프리미엄을 서서히 빼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시그널입니다. 진짜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평화라는 등대에 아주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춘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합의 임박이라고 연설을 했는데 이게 나스닥 랠리에 엄청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의 이동 경로만 추적해보죠. 네, 시장은 원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정치적 인물이 합의 임박이라는 단어를 던지면 그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가 확 걷히는 가격 반응의 매개체가 됩니다. 리스크에 상단이 막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엄청난 돈들이 위험 자산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방아쇠가 된 겁니다. 와, 유럽이 안도했다면 미국 증시는 아예 그 안도감 위에 새로운 마철로를 짓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대감이에요. 지표 보면 정말 경이롭거든요. 다우지수가 48,578, 나스닥이 24,102. 지정학적 불안이 무색하게 그냥 사상 최고치로 뚫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파티 안을 들여다보면요. 섹터별로 완전히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죠. 맞아요. 금리 인하나 평화 무드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는 하루 만에 무려 7.42%나 폭등을 했잖아요. 반면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유틸리티 섹터는 1.70%나 하락하면서 철저하게 소외됐고요. 부동산이랑 유틸리티 차이로 놀라운데 제가 오늘 자료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건 바로 AI랑 기술주 내부의 이른바 계급 나누기입니다. 아, 실적 발표 말씀이시군요. 네, 평화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게 결국 기업 실적인데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냈고 AI 스토리지 수요 폭발을 증명한 샌디스크가 8%나 급등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엄청 올랐고요. 근데 도대체 ASML은 왜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대장주 말씀이시죠? 상식적으로 AI 칩 수요가 폭발해서 TSMC가 돈을 쓸어 담으면 그 칩을 만드는 핵심 장비를 독점하는 ASML도 당연히 쌍끌이로 날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막 무작정 AI 묻으면 무조건 다 오른다고 믿었던 시대가 이제 끝난 건가요? 아, 방금 진짜 날카로운 모순을 짚어주셨는데요. 이걸 해석하려면 지금의 자본 조달 환경, 즉 돈의 값어치를 봐야 합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올라서 4.313%를 기록했거든요. 4.3%면 여전히 엄청 높네요. 그렇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여전히 너무 비싼 매파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금리가 제로에 가까울 때는 우리 AI 혁신 준비 중입니다 라는 비전만 보여줘도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4.3%가 넘어가니까 투자자들의 잣대가 막 현미경처럼 날카로워진 거네요. 맞습니다. 먼 미래의 성장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분기에 현금 얼마 벌어왔어. 이걸 당장 묻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미래의 꿈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 당장 내 눈앞에 현찰을 쌓아두는 놈한테만 몰빵하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TSMC는 당장 눈앞에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숫자를 쾅 찍어냈잖아요. 샌디스크도 AI 스토리지라는 물리적인 제품이 지금 당장 날개도 친 듯이 팔린다는 걸 증명했고요. 아, 반면에 ASML은 다르다. ASML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건 맞지만 고객사들이 이 비싼 금리를 감당하면서 수천억짜리 새 장비를 당장 펑펑 사들일 수 있을까? 시장이 여기에 단기적인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 환경이라는 그 깐깐한 허들 앞에서 당장의 실적 가시성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AI 대장주라도 가차없이 조정을 받는 냉혹한 현실이네요. 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던 낭만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철저한 증명의 시대죠. 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실적을 증명한 승자들한테만 돈을 막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면 이 거대한 자금은 대체 어디서 빠져나온 걸까요? 바로 그 해답이 아시아, 특히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 이 탈동조화 현상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화려한 랠리랑 대조적으로 아시아는 철저한 차익 실현의 무대였거든요. 그 와중에 글로벌 자본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대만 증시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영국을 추월했다는 그 소식 말이죠. TSMC라는 엔진 하나가 한국과의 자본시장 체급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버린 건데요. 반면에 우리 한국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코스피는 좀 아쉬웠죠. 0.55% 하락해서 6,191.92, 결국 6,200선을 내줬거든요. 외국인이 무려 317만 주를 던지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근데 그 외국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418만 주나 순매수하면서 막 온몸으로 받아냈잖아요. 기관도 일부 가담하면서 아주 팽팽한 수급 전쟁에 벌어졌고요. 네, 지수 자체는 빠졌지만 코스피 내부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뜯어보면 이게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내부 움직임 보면 기가 막혀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각각 0.69%, 2.34% 하락하면서 지수를 짓눌렀는데 2차 전지인 삼성 SDI는 7.21%나 폭등했습니다. 네, 엇갈림이 엄청 심했죠. 근데 여기서 제 머리를 가장 멍하게 만든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오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금융위가 분명히 거시적 관점에서 철강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경고했단 말이죠. 네, 위험하다고 도장을 딱 찍었죠. 아니, 국가기관이 경고를 했는데 대표 철강주인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4.05%나 급등했어요.
이 청개구리 같은 상황, 정보랑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뉴스의 성질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인데요. 금융위의 경고는 국가 단위의 거시적 산업 리스크를 뜻하는 게 맞아요. 팩트죠. 근데 시장 플레이어들 입장은 다르다. 그렇죠. 특히 바닥에서 주식을 쓸어 담은 그 418만 주 매수자들의 렌즈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악재는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옷장 속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거죠. 근데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보니까 네, 그 괴물이 옷장 밖으로 끌려 나와서 환한 조명 아래에 선 겁니다. 시장은 그 뉴스를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최악의 상황은 이미 현재 주가에 모두 선반영됐다. 이렇게 강력한 밸류에이션 바닥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와, 국가의 경고장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역설적인 호재로 작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코스피 내부 섹터별로 보면 의료 정밀이 2.58% 오르고 종이 목재가 2.15% 하락하는 등 엇갈림이 되게 심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지수 하락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다음 주도주를 찾기 위한 거대한 자산 재배치, 로테이션에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보기엔 잔잔한 호수 같은데 물속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군요. 자, 지금까지 미국 기술주 양극화부터 아시아 시장의 로테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장 다가올 다음 주를 위해 어떤 나침반을 쥐어야 할까요?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당장 오늘 4월 17일 한국 시장을 흔들 아주 거대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뚜렷하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159.159,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5.30원이나 내려서 1,479원대까지 하락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안정되고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환율 안정이 금통의 결정이랑 맞물려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높으면 한국 주식 들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입잖아요. 근데 환율이 1,479원대로 내려오면서 하방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럼 환율 리스크를 덜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은 온전히 한국은행의 입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하느니 동결을 넘어서 향후 인하를 암시하는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317만 주를 던졌던 외국인 자금이 양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줄의 코멘트가 수조 원의 글로벌 자금을 다시 돌려세우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자금의 성격하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귀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1,240달러가 올랐어요. 아까 전문가님이 국채금리가 4.3%라서 시장이 엄청 깐깐해졌다고 하셨잖아요. 현금 못 버는 미래 성장성은 가차없이 쳐낸다고요? 네, 증명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예 내재적인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자산이잖아요. 이 철저한 증명의 시대에 비트코인 폭등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모순이야말로 현재 시장 유동성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지금 시장 자금은 어설픈 중간지대를 극도로 혐오하는 바벨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바벨 전략이요? 역도할 때 그 양쪽 끝에만 무게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쪽 끝에는 TSMC나 샌디스크처럼 비싼 이자를 압도할 만큼 현금을 찍어내는 완벽하게 증명된 실적 자산이 있고요. 반대쪽 극단에는 아예 전통적인 시스템이나 금리랑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대체 자선, 즉 비트코인이 자리 잡은 겁니다. 실적이 애매한 기술주 살 바엔 확실한 캐시카우를 사거나 아니면 아예 수급 내러티브가 확실한 대체 자산으로 가버린다. 그렇죠. 시장 밑바닥에는 여전히 폭발적인 수익을 갈망하는 야성적 충동이 살아있고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의 양극화가 진짜 무서울 정도네요. 그렇다면 이 팽팽한 야성적 충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정이 다음 주에 몰려있죠. 네, 캘린더의 세 가지 핵심 일정을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21일에 미국 근원 소매 판매, 22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23일 한국 1분기 GDP 발표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국채의 금리가 4.3%가 넘는데 미국 경제가 이걸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결국 미국인들이 카드를 긁어대는 소비 체력 덕분이거든요. 소매 판매 지표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고금리여도 경제 잘 굴러가네 하면서 위험자산 랠리를 이어갈 겁니다.
거기에 테슬라 실적까지 나오니까 AI나 로보택시라는 거대한 내러티브가 진짜 돈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되겠군요. 네, 테슬라마저 실적으로 증명해 준다면 아까 말한 그 비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성장주의의 정당성이 완벽히 확보되는 거죠. 반대로 소매 판매가 꺾이고 테슬라도 허들을 못 넘으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에 쏠려 있던 자금은 아주 빠르고 폭력적인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다음 주는 극단적인 환희랑 급격한 냉각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두고 방어벽을 세워야 하는 주간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정학적 위기라는 단기 충격과 평화 협상이라는 중장기적 희망이 충돌하는 전쟁터였죠. 네, 그 속에서 영리한 돈들은 철저하게 두 갈래로만 짜져갔습니다. 완벽하게 증명된 실적 자산이거나 완전한 대체 자산이거나. 어설픈 중간은 다 도태되는 고도의 선별적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역시 단순히 지수만 추종하는 안일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 자산이 확고할 실적 방어력을 갖췄는지 돋보기를 들이대고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독보적인 내러티브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오늘 이 수많은 현상을 분석하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유가가 장중 8% 급등하고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위기가 오면 채권이나 금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수명을 다한 건 아닐까요? 오, 리스크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통찰이네요. 네, 어쩌면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나 아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지분 그 자체가 이 새로운 시대가 선택한 새로운 의미의 안전자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과서가 찢겨나간 그 빈자리에 시장은 매일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으니까요. 과거의 문법으로 지금 시장을 번역하려다간 진짜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기업들의 엇갈린 운명, 그리고 자금의 거대한 이동 경로를 되짚어보시면서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투자 공식을 꼭 한번 백지 위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규칙을 가장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다음 장의 승자가 될 테니까요. 네,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시장의 소음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통찰을 캐내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